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커피로 돈을 버는 직업군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만 해도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시다가 카페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카페 창업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매달 나쁘지 않은 매출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카페를 다른 분에게 인수했어요. 다른 분에게 인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퀘스트빈이 커피 관련 직업군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커피 관련 직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바리스타, 로스터, 큐레이더, 엔지니어입니다. 이 밖에도 커피로 돈을 버는 직업은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크게 4가지 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직업의 성향으로 먼저 분류를 조금 해드리면요. 바리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능력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니, 로스터가 커피만 잘 볶으면 되고 생도업체가 생두만 잘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쇼룸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런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미팅할 게 생기면은 직접 현장에 달려가 가지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서 거래를 따오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본인의 성격이 약간 낯가림이 심하고 성격이 조금 소심하다 하시면은 생각보다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스터나 큐레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영업 능력이나 홍보 능력이 부족하다면은 숲속에 묻힐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우선 100명의 사람이 커피 관련 업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아마 90명 정도는 바리스타 또는 카페 창업을 선택할 텐데요. 그만큼 커피 관련 업 중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직업군입니다. 물론 커피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것이 자신의 적성에 잘 맞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조금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의 원리상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지원자가 가장 많은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력 대비 낮은 연봉을 받는 것이 조금 현실이긴 해요. 그리고 물론 당연한 거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낮은 로스터나 엔지니어 같은 경우 경력이나 실력이 충분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고용하는 곳이 이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요, 로스터를 고용하는 곳은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카페들에 비해서 로스터리움 공장의 수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저를 제외하고 직원으로서의 숙명이 조금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요즘 30대 초반 중반에서 창업하는 사장님 비율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스타의 기대 수명이 조금 짧은 이유 같아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요즘 30대 중반 사장님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신이 일할 수 있는 플레이스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 창업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 커피업을 시작하기 전인 20대 초반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커피업계의 현실이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고 커피업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로 1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카페라고 하긴 그렇지만 쇼룸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쇼룸을 운영하다가 결국 오래 하지 않고 그만뒀는데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 같은 경우에는 손님 응대는 잘했지만은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손님이 있던지 말던지 계속 그 공간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정말 저는 좀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피를 내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나와 적성이 잘 안 맞구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 본업인 로스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만들매 있어서 어깨가 참 무거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많은 생두들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별로 로스팅을 잘 하는 능력, 그리고 약간 예술적으로 블렌딩을 하는 감각도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현실적인 로스터의 최고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로스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요, 보통 자신이 한 달에 볶아야 될 물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로 나누다 보면은 자신이 보통 하루에 볶아야 될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양만 볶으면 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 100kg를 로스팅 하는데 6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9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요, 새벽 6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12시에 퇴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자신이 원하는 출퇴근 시간을 조금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소극적인 편까지는 아니지만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잘 받는 편인데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로스팅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은 외부인과 전혀 대화 없이도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조용한 거를 싫어한다고 하면은 또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장점 하나 설명해 드리면요, 보통 카페 같은 경우에는 상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상권의 영향력을 좀 적게 받는 편에 속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거래가 거의 직거래보다는 택배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장 이전을 총 3번 했었는데요, 3번 동안 공장을 이전하면서 고정 거래처가 줄어드는 현상은 거의 없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로스터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로스터의 최대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되게 폐쇄적이고 협소하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실제로 커피가 한국에 들어온 역사가 한 120년 정도 지났거든요. 보통 차의 역사가 10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커피의 역사가 100년이면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죠. 물론 외국에서 커피를 처음 마셨기 때문에 외국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더 길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커피의 역사가 짧은데 사실 로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중화된 지는 거의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막상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10년 전에는 경상도에 몇 분, 강릉에 몇 분, 서울에 몇 분 정도 이렇게 이름 있게 로스팅을 했지 지금처럼 로스터리형 공장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로스터리형 공장들의 경력이 생각보다 짧고요. 이렇게 로스팅에 대한 역사가 짧다 보니까 정보 자체가 많이 없고요. 이 많이 없는 정보도 어렵게 얻은 정보니까 또 폐쇄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로스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로스터리형 공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가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 고퀄리티 경쟁을 세우는 사람들, 이렇게 경쟁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래처를 확보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스터기 2대만 해도 1억이 넘고요. 여기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고, 사실 로스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바리스타 기술은 필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기술이 필수니까 바리스타에 필요한 장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또 로스팅에 필요한 장비들도 또 다 갖추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대로 창업하려고 하면은 돈이 되게 많이 드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로스팅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좀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 이것만 충분하면은 생각보다 이 허리 아프지 않게 일을 할 수도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우선 큐브레이더와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다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큐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 자리를 강하게 잡지 못한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보통 대형 로스터리 공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생도업체에 취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게 아니면은 바리스타나 로스터가 큐레이터 자격증이 있으면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부를 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생도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해외 출장이 조금 잦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약간 커피 맛을 보는 직업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제 경험을 바라보면은 거의 생도업체의 영업사원 느낌으로 일하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은 생도 유통업체가 될 텐데요. 생두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설도 필요하고요. 보통 한 번 생두를 수입할 때 수천만 원에서 수억 단위로 생두를 수입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두를 수입하는 과정이나 유통하는 과정에 약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보통 중견이나 대기업에서 부가 사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세 가지 직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지식이 무조건 필수예요. 근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꼭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커피 업계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직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학원에서 배우는 정도로는 솔직히 부족함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커피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이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고 원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커피로 돈을 버는 직업군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커피를 자신의 직업으로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 직업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구독자 1000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